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프롱달입니다. 오늘은 사자왕 형제의 모험 세 번째 날 5장과 6장을 보는 날이고요. 여러분이 카톡창에 남겨주신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죠. 네, 다 나누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들을 나눠보죠. 음, 둘이 이제 어, 좋은 집이 있고 요나탄 형은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 있었다. 난기열라는 생각보다 좋았다. 둘이 말을 타고 다니고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 난기열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곧 일어날 모험이 궁금하다. 죽는 것이 엄청 슬프고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 죽으면 진짜로 난기열라가 나올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기열라에선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린과 피알라르를 만지는 칼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기침을 하며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이 말을 만지지도 타지도 못했었는데 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소피아 아주머니의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하는 칼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책 속으로 한번 가보죠. 5장은 튤립 농장의 비밀입니다. 소피아 아주머니, 요나탄은 소피아 아주머니를 비둘기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69쪽에 보면 비둘기들을 반기는 소피아 아주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피아 아주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68쪽 맨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비올란타가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늑대 계곡에서 게다가 전하려던 편지까지 없어졌으니. 그 말을 듣자마자 형의 눈빛도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형이 그토록 슬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벚나무 골짜기에 반역자가 있다는 뜻이군요. 형의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는지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네, 우리는 5장에서 드디어 이 난기열라에서 그리고 이 벚나무 골짜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건일까요? 이웃한 들장미 골짜기가 악당의 손에 들어갔답니다. 바로 탱일이라는 폭군이고요. 과연 그가 누군지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악당이 이제 들장미 골짜기에서 벚나무 골짜기까지 아마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79쪽에 보면 이제 소피아 아주머니와 요나탄 형이 이제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이제 비밀리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79쪽 편지를 한번 읽어보죠. 오르바르가 어제 붙잡혀서 카틀라 동굴에 갇혔음. 벚나무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오르바르가 숨어있던 장소를 일러 바친 게 틀림없음. 그 반역자가 누구인지 곧장 찾아낼 것. 네, 바로 벚나무 골짜기에 누군가 반역자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그 반역자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6장으로 가보죠. 6장 들장미 골짜기로. 반역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요나탄 형은 용감하게 스스로 그 들장미 골짜기로 가려고 합니다. 동생 칼은 형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죠. 85쪽 용감한 요나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어느덧 저녁이 되어 우리는 부엌의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요나탄 형이 떠나는 것입니다. 더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요나탄 형도 내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형은 새로 구운 버터빵에다 꿀을 발라주었습니다. 또 신기한 옛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내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탱일이라는 악당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모든 괴물과 악당 중에서도 탱일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요나탄 형이 그처럼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의 농장 벽난로 앞에 앉아 편안히 살면 안 될 까닭이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형은 아무리 위험해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래? 내가 다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와 다를 게 없으니까. 그쵸? 요나탄은 용감하게도 들장미 골짜기로 떠나죠. 칼은 그 역시 고민을 하다가 떠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용기를 발견하고 다짐하는 칼의 모습이 어쩐지 모르게 이제 감동을 주죠. 93쪽의 이 용기를 내는 이 칼의 모습을 한번 읽어봅시다. 93쪽입니다. 마구간 벽에 기대 앉아 풀을 쥐어뜯으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내 둘레의 잔디가 죄다 뜯겨버린 것도 한참 만에야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렇게도 괴로웠습니다. 만일 요나탄 형의 말이 문득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쓰레기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던 형의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난 해내고야 말 거야. 해내고 말고 난 결코 쓰레기 따위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칼은 편지도 숨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의 말 피알라르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죠. 바로 후베르트입니다. 후베르트가 아무래도 반역자가 아닐까 칼은 의심하고, 글쎄요, 증거는 알 수 없지만 칼은 후베르트가 반역자고 그에게서 편지를 그의 손에 편지가 넘어가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말을 적어놓고 말을 타고 떠나죠. 101쪽 칼의 편지를 잠깐 읽어보죠. 붉은 수염이 흰 말을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마도 소피아 아주머니만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5장과 6장에서는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았던 이 난기열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탱일이라고 하는 악당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탱일이라는 악당의 손에 이 벚나무 골짜기마저 지배당할 위기에 처하고, 요나탄 형은 먼저 길을 나섰고요. 동생 칼도 연약하기만 했던 동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형과 함께하기로 그만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이야기를 읽을 때 늘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즉 누구보다 앞서 용기를 내고 누구보다 앞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는 믿음이 있겠죠. 모르긴 해도 아마도 이 두 형제, 사자왕 형제의 용기는 아마 난기열라의 큰 보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은 5장과 6장을 다루었고요. 내일 12월 13일에는 7장과 8장 이야기는 더 본격적으로 모험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 또 7장과 8장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